네, 오늘 모신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죠. 근황이 잘 살아있나? 네, 국내 제1의 재테크 카페 10억 만들기 텐인텐 카페의 주인장 박범영 주인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우리 박범영 주인장이 살아있나 궁금하다 이런 글을 가끔 이렇게 그 예전 영상 댓글로 올라오는데 일단 우리 한 1년 전쯤 나와서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코로나 터지고 제가 자랑하려고 나왔었죠. 약간 돈 벌었다고. 예, 왜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폭락했을 때 이제 세배 인버스 레버 이런 거 가지고 재미로 봤다고 해놓고 LG전자 얘기 좀 했었고 그 얘기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연말에 투자했던 것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좀 분리해서 요즘 그 새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급등락이 연속되는 이런 시장에서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 처음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그거에 적합한 주식이다 생각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불안해서 팔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그러지 않고 단타를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또 본의 아닌 장기 투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 팔어 말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쨌든 자신이 정한 어떤 그 투자의 원칙, 그것이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멘탈과 관련해서 우리 박범영 주인장이 좀 독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 우리 그 LG전자 과거 했던 이야기지만 물렸던 주식들 있었잖아요. 그 투자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거를 정리하면은 저도 투자 인생 20년인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들이 다 이해가 돼요. 뭐 어떤 유명한 분들은 뭐 같이 투자하면서 20년 박아놓으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신념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맞아요. 그게 또 큰 근데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 때문에 갑자기 내가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자산이 반토막 났을 때 그 소신을 믿을 수 있느냐. 결론적 얘기는 이따 얘기 또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자기 투자 소신은 이제 여윳돈, 자기 지식, 마음 공부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중심이 생기는데 대부분 투자가들은 그냥 여윳돈도 아니고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멘탈 관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제 투자 어려워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여기 오늘 갑자기 초대받은 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다가. 예, 저는 자윤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몇 년 전에 은퇴했죠? 13년 놀고 있습니다. 13년째 놀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가운 형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받았더니만 이제 갑자기 생각났다. 어저께가 보니까 미국이 또 주식이 3% 이상 폭락을 해가지고 또 폭락할 때만 또 생각나는 사람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꼭지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원래는 3천 깨졌을 때 나간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왜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이걸 자기에게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제 투자의 20년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짧게 얘기하면 LG전자는 7년 보유해서 2억 5천 투자해서 2억 수익 내서 다 팔았고요. 그전에는 또 KBT라고 해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죠. 그건 한 2003년도 사서 2000년도 마이너스 70까지 갔던 거를 그것도 1억 들어가서 2억 3천 수익을 내서 230% 10년 걸렸습니다. 딱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버티는 것들에 대한 고수는 또 그러고 또 지금 불러주신 이유가 좀 있으면 얘기했지만 일반인은 절대 안 해야 되는 인버스 3배짜리 미국에 오만하게 제가 또 3,500에 비싸다고 들어갔다가 4,800까지 가서 연초에 4,800까지 갔습니다. S&P가. 그래서 그게 2억 7천 들어가서 환율은 또 수익을 나서 3억 천이 됐는데 그게 결국 지금 반토막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아직도 반토막. 연초에는 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17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졌을 때는 한 3분의 1 토막도 더 떨어지죠. 그렇죠. 70%죠. 7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똥꼬집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쩔 때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오만하다. 너무 오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집이 세거나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자기 소신대로 예, 자기 돈이니까 그치, 맞습니다. 소신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거는 또 본받을 만하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재밌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갈 길이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투자하는 게 전쟁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4시 새벽 4시라서 10시 일어나고 걷고 읽고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고 투자는 많이 시간 안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식으로 찾은 게 이런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이 있으면 그걸 타고 그 여윳돈이니까 지키고 근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설명이 여기 나와신 다른 전문가들이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그분들이 옳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관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좀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그냥 똥꼬집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투자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LG전자 예. 일단 우리 그 LG전자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KTB KBT, 예. 투자했던 이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어디 정도까지 갔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예, 이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도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어쩔 수 없이 짧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 첫 번째가 KBT라는 종목은 지금 보면 이제 코나이라는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 알 겁니다. KBT라는 회사가 교통카드 만드는 전자화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제가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게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그때는 이제 삼성카드로 제가 투자해서 돈을 2천만 원 번 게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와이프를 설득해서 전 와이프죠. 설득해서 네. 그 주식을 사서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90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슈 때문에. 근데 보니까 재무제표상 보니까 뭐 퍼가 2배, 뭐 PBR도 뭐 0.7배. 굉장히 가치 투자 있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매력적인데 이렇게 폭락했으니까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들 입에서 계잡주 같은 그 주식을 또 저는 또 저축률이 70%였기 때문에 와이프를 설득해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물 탔다. 예. 솔직히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루저 얘기 같지만 루저지 그때 당시는. 그렇죠. 특히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 소신이 저 정도 좋은 매력적인 회사를 저 정도 싼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1억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신혼이었고 어쨌든 전 재산이 순자산이 3, 4억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와이프가 물어볼 때마다 계좌 보기는 마이너스 70%, 50%.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싸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또 물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까지. 예, 맞습니다. 그때 내가 할 얘기는 이제 와이프는 이제 주식을 모르니까는 한 생활 여자로서 그래서 1억이 3천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이제 막 설명하잖아요. 가치 투자처럼. 근데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도 내 몸을 팔아서 1억 만들 테니까는 없다고 생각을 왜 맨날 그 부부싸움하고 조지니까 저를 저를 스트레스 주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현실적일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주부분들이 가정의 여윳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쓸 돈을 가지고 잠깐 좀 불리려고 했다가 물린 경우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분도 만약 그러겠죠. 한쪽 상대방 배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좋은 뜻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저 얘기했어요. 저는 사기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돈이 7천만 원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도 자기가 이제 백화점 갈 때마다 나같이 예쁜 여자가 교사에다가 인기도 많았는데 얘 만나서 결혼했는데 투자한다고 갔다가 돈 날리고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싶은데 누워있는 옷을 사온다고 화를 내면서 저한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활상의 여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때마다 그렇죠. 사실 네. 짜증이 나는 거지. 맞죠. 1억만 있었으면은 저 7천만 원 날리는 네. 거 가지고. 그렇다고 제 소신 포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러면 손절을 하든가 막 거기서 하는 유혹이 많았죠. 진짜 많았죠. 그래서 부부싸움 했고 어쨌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쨌든 뭐 아파트도 좀 올라주고 하면서 뭐 나중에 돈을 주니까 이제 부부싸움 절해졌는데 그거를 어쨌든 2003년도 사서 판 시점이 2013년에 팔았어요. 그 10년을 고치는 거예요. 1억 들어간 시점 2005년도고 1억 2005년. 처음 산 거로 보면 10년이고 1억 들어간 거 시점 보면 8년 만에 해서 그걸 팔아서 230% 수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 그래서 1억이 한 2억 2천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건물주거든요, 지금. 그걸로 이제 건물. 예, 그거를 땅을 사서 LH 공사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서 지금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월세 예. 그 점포세. 요것도 약간 팁이 들어가면 주식하신 분들은 약간은 항상 가상의 자산 말고 이렇게 번 돈을 부동산이든 유형자산으로 돌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현금 뽑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 부동산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살 집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가주택 집은 안 산다는 원칙이 절대입니다. 있죠. 너무 비싸. 저는 지금 오피스에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데. 그러니까 상가 주택 같은 거를 예, 써서 맞습니다. 그 세를 받는 부동산을 예,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지. 그게 원가가 땅을 4억 사서 건축을 5억을 해서 그게 지금 나오는 게 거의 풀로 월세 돌리면 800인데 강남으로 보면 이게 한 4, 50억 정도의 월세 그 정도 건물에 그치. 800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9억 주고 샀으니까. 그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투자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놀고 월세 있죠. 가지고 먹고 살면서 예, 놀고 있죠. 경제적 자유를. 예, 그러니까 마음이 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신 분들 꼭 그거를 마음의 가장 중심이 코어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월급이든지 정적으로 여윳돈이든지 나오는 어떤 파이프라인 통. 예, 월급이든지 아까 저처럼 상가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오만한 짓도 가능한 거고 10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KTV로 어쨌건 그렇게 물려서 고생하고 예. 아마 그게 70% 폭락했을 때는 그 주식에 대한 그 세상의 평가 이거는 아마 어땠어요? 아, 굉장히 안 좋죠. 뭐 다들 그 왜 아직도 들고 있냐 그러잖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세배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롱하든 말든 내가 보는 세상에 내 소신에 들어가서 한번 그럼 오만하면 한번 당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자, 두 번째는 이제 LG 투자.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또 투자했죠. 예, 2013년에 또 이제 2013 건물을 년. 예, 그런데 또 단타는 또 계속했어요. 단타는 뭐냐면 제가 또 오해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좌 두 개를 계좌를 해서 평균 수익률 30-40%가 됩니다. 1억이면은 매년. 그거는 제가 기본적인 전략은 인버스 레버러지 해서 코스피 연동해서 왜 그래 개별주는 제가 봐서 판단하기 어렵고 거시적인 걸 제일 잘 보기 때문에 그 투자를 계속해서 어쨌든 2009년도 은퇴하면서 5천만 원 가지고 거의 170%인가 수익을 내요. 5천만 원 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복리로 30%씩 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큰 돈을 생각하지 마라. 아파트처럼 뭐 10억 이런 게 하지 말고 주식 투자가는 수익률이 제일 좋다. 1억에 30% 3천이지 않냐. 그럼 월세를 250이지 않냐. 그걸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은 어느 월세보다 좋지 않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2013년도에 그게 한 2억까지 된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근데 또 그때 또 단타하다가 또 LG전자를 만나게 된 거죠. LG전자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LG전자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봤던 이유는 뭐예요? 매출이 전 세계에서 IT 기업 중에 매출이 50조를 넘어가는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좀 주식하신 분들 좀 알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가전 사업도 좋고 다른 거 좋은데 핸드폰 사업 때문에 저평가받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당 2013년에 보니까는 LG전자가 이제 그래도 가닥이 있으니까 했던 게 있으니까 스마트폰 만들기 시작해서 G2, G3를 써보니까는 괜찮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LG전자가 이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좀만 좀 더 잘하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10조가 아니라 20조, 30조 될 거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7년 내내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성과를 못 냈어요. 그것도 보면 오판이죠. 오판은 왜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잘 되길 바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LG전자가. 결국 그것도 소신 지켰는데 결국은 LG 구강무 회장님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판다는 얘기에 20만 원까지 가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샀던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7만 원 정도 사서 그래가지고 13만 원에 팔았습니다. 13만 원. 평균 13만 원. 그래서 80%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그 7년간을 버텨서? 예,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좋은 어떤 평가로 생각하고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샀지만 어쨌건 주가는 계속 빠졌잖아요. 3만 8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50% 반토막 났던 거네요. 40%인가? 예, 40%. 예. 그때도 역시 괴롭잖아요. 왜냐면 또 주변에서는 막 스마트폰 사업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좋게 봤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을 텐데. 제가 이제 가장 오만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세상과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주식 게임을 이렇게 큰 패거리를 나눠요. 외국인, 기관,
개인. 패거리야. 패거리. 예. 개인 제 약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꿈꾸는 거는 기관 외국인이 LG전자를 싸게 살려고 개미들을 이렇게 그런다. 그러니까 예. 물량 뺏어가게 한다. 그렇죠. 버티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저는 본질만 알고 있으면 오늘 좀 이따 얘기하지만 연준 시가총액 있잖아요. GDP가 얼마인지, 전 세계 IT 기업 중에 얼마인지. 근데 아까 있지만 매출 60조에 시가총액 10조 미만 회사는 없어요. 그것도 허접한 회사도 아니고 LG전자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삼성이 좀 밀리지만은 모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소신을 알고 있고 그럼 왜 저럴까? 수급이 문제다. 기관이 외국인들이 LG전자를 되게 낮게 본다. 그럼 저한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38,000달러에서 시가총액 6조인가 7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조롱하던 말던 제 기준이 이거죠. 전세계 이렇게 더 싸지면 더 사는 거고. 근데 그거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최고 갔을 때는 11만 원까지 갔었어요. 7년 내에. 그러니까 저점은 38,000원, 11만 원. 또 11만 원 팔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15만 원 팔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떨어졌고. 네, 계속 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단기 투자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장기로 이제 존니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 성질상 이 애에서 필요한 그룹이라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이너스 50이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웬가나 은행 이자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거면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7년 동안은 분명히 폭락하는 시점도 있었겠지, 이렇게. 그 대응을 하진 않죠, 그때는. 왜 그러면 더 떨어지죠. 더 쌌는데 더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가치 투자로 들어갔는데, 왜 빠지지? 미국장이 수급이에요. 모든 투자가 공포성이 떨어져.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더 괴롭잖아. 내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걸 들어갔는데 이 시점에 오니까는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내 탓이죠. 그렇지. 내가 매수를 내가 선동당- 시기가 네. 안 좋았던 거니까. 그래서 항상 중에 초보자한테 얘기하는 건 왜 비싸게 사냐는 거지. 이 시점에서 유동성으로 보면은 연준이 돈을 많이 뿌려서 가장 버블 상태에 왜 들어왔냐는 거. 1, 2년 사이에. 그래서 전 세계 투자가들의 대부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낚인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맨날 뉴스 보고 자산 오르고 맨날 일자리는 없고 불안하니까는 그래서 자산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시기로 보면은 이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절대. 거꾸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버스 팔 때 항상 강의는 서브프라임 때 이런 때 남들이 공포스러워서 아무도 다 팔 때 그때 들어왔어야 현명한 투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신이 안 생기죠. 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더 빠진다 네. 보니까. 근데 그 쉬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주식 20년 해보면 알겠지만은 쉽지 않죠. 이게, 그런 하락장에서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온 초대된 이유겠죠. 군중심리 빠지지 않는 원칙을 가진 투자가로서 그런 얘기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의 어떤 전체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뭐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좀 2차적인 문제고 그쵸. 일반적인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LG전자 7만 5천 원에 샀지만 3만 7천 원까지 빠지고 뭐 KTB 뭐도 뭐 70% 빠지고 그러니까 평상적인 장에서 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심리.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처음에 이 샀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는 남들의 네. 조롱을 받으면서도 또 집안에 또 다른 배우자의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 어렵죠. 예전에 얘기 방송에서 맞았다고? 예, 맞았죠. 그렇죠. 참 힘든 얘기죠. 진짜 이론적으로는 지금 얘기 듣는 거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치. 실제 그 과정에서는 믿을 건 저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당장 돈을 뭐 작은 돈도 아니고 7천만 원, 1억, 2억을 큰 돈이죠. 날렸다고 생각하면은 화나지. 예. 그 다른 가족들은. 다 근데 공감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미리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지식. 그러니까 지금 물려서 지금 흔들리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개인적으로는 왜 사시셨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분이나 여기 나오실 분 전문가들한테 자기 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저는 여기 와서 흔들리진 않아요. 여기서 구루 같은 분이 나오더라도 저는 흔들리진 않아요. 저분의 관점이다.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제가 더 지식이 나름대로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이게 무슨 논쟁의 게임이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해서. 예. 근데 대부분 분들 그렇지 못할 거예요. 소신 있게 자기는 모르쇠처럼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 설명 못하고 낚이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 시황이 좋거나 저게 보니까 싸 보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저는 느껴요. 못 지킵니다. 절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은 남는 건 혼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소신시켜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원칙을 좀 오늘 좀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전 세계 GDP가 얼마나 크는지, 성장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 기준에서 그리고 이 정도 기준이 뭐냐면 너무나 큰 탐욕이 아니라 왜 GDP가 뭐 시가총액이 80조라는 게 얼마인지, 미국이 주식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큰 축에 잡고 지금이 비싼 시기인지 싼 시기인지, 그리고 이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 IT 기업 중에서 싼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큰 축에서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거시적인 지식을 시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기로 예. 하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 일단 결론적으로 언제죠? 그 시장은 빠질 것이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인버스 그것도 이게 최악이죠, 저도. 미국 인버스 3배짜리. 제가 제일 오만한 짓을 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때 방송 나가고 다들 와 이거 용자다. 근데 이거 망할까봐 걱정된다. 막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그 후로도 주가는 계속 올랐어 미국 시장. 예,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도 그런데도 그걸 보면 저도 제 멘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작은 돈도 아니고 한 2억 7천을 또 예, 맞습니다. 2억 7천입니다. 또 그래서 LG전자 판 돈 또. 그걸 그대로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한 70%까지 빠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반토막까지 네. 왔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이 상황을 왜냐면 그러면 중간에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는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예. 거품이 꼈고 빠질 거라고 봤는데 계속 올라가. 예. 환장하죠, 저도. 예. 그럴 때 어떻게 심리를 견뎌냈었는지.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보면서 야, 내가 전 세계 태어나 71년생인데 지금 52인데 야, 내 인생에서 최초의 대공황을처럼 최고의 버블을 보고 있구나. 그 당시도 버블인데 더 버블이 올라왔으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근데 저는 그 세계는 좋은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럼 내가 봐서는 약자의 대변자는 아닌데 강자 편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의가 있다면 일자리와 연준이 이제 고용창출과 물가안정이라는 거 하는 것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이 자산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려면은 믿게끔 하려면은 인플레이션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거고 계륵같이. 그런데 연준도 답답한 거죠. 뿌렸는데 전세 투자가 학습을 해가지고 너무나 주가나 비트코인 가짜 자산 올린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힘을 못 내요. 자산가들이 몇 명 없고 그걸 목격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연준도 너무 다급하니까 9조 달러를 뿌린 건데 역사상 최고죠. 근데 제가 예측을 못하죠. 9조를 뿌릴 시를 제가 예측할 수 없죠. 그 정도 상황에서 그때가 몇 월 달이었죠? 제가 20년 말에 이제 2020년 말에 샀죠. 3,500 샀으니까. 3,500 샀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제 버블이 꼈다. 버블이죠. 그러면 2,200에 떨어졌던 게 단계에 별로도 없는데 돈 뿌린 것 때문에 3,500까지 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그게 4,800까지 온 거예요. 올 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본받지 말아야 되는 네, 본받지 말아야 탐욕. 아니 한 배짜리면 또 인베스트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3배짜리 이거 스파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네, 너무 거지. 강하죠. 그리고 거기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네. 확신을 네. 한 거고.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네, 오만한 거는 제가 그러나 반성하고 어쨌건 요거는 나중에 좀 네. 따로 배우고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과 다른 환경이 펼쳐지면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힘. 예. 그러니까 잘 되건 아니건 어쨌건 자기의 신념이랄까 이걸 버티는 힘. 예. 간단하게 어떤 것일지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세계가 거시적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에 모니터기는 좋은 분들이 거시적인 굉장히 대가들이 나오셔서 많이 내공이 있으시면 많을 거예요. 그럼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제가 보는 세상은 제가 71년생이라 했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닉슨 대통령 때부터 가짜 돈 뿌리기 하면서 사람들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그래서 가짜 자산이라고 하죠. 미국 달러 계속하면서. 중요한 거는 목적은 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희망을 줘야 돼요. 계속 풍요롭고 그러면 계속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일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연준이 지금까지도 50년, 100년은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연준이 나쁘다 좋다고 얘기 못해요. 왜 그런 어째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서프라 이럴 때는 적당하게 법배 지수라고 마저 떨어졌어요. 한 4, 50년은. GDP 대비해서. 그쵸. 왜 그러면 고용하고 GDP는 고용이거든요. 월급이거든요. 자산이라 그러면 투자라는 거면 자산이 100이면은 적당하게 100 정도 가면 적당한 건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최근에 20년 같아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연준이 다급하니까 돈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괜 거죠. 그 1조 달러 뿌렸는데 그렇지. 서브프라임 때도 그게 오른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뿌렸는데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인가가 이해가 안 돼. 왜 병들어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 경제는 병들어서 약을 줬어. 그런데 자산가들은 그걸 가지고 미래를 장밋빛을 예상하면서 빚도 이런 걸 올려. 근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장 코로나 때 3조 달러밖에 안 뿌렸던 거 6조를 더 뿌렸어요. 연준 자산을. 그래서 전 세계 보니까 시가총액이 갑자기 2200 갔던 게 4800. 역사상 저는 이거를 목격했을 때 제가 오만한 거는 맞습니다. S&P. 예, S&P 이렇게 좀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 전 세계 투자가가 야, 인류 역사상 내가 이 시점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S&P 그 3배 인버스를 이제 투자를 한 들어갔죠. 거잖아. 2억 7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케이 그 이유는 알겠어. 근데 어쨌건 현상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버블이 더 껴져가면서 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70까지 갔습니다. 연초에. 그걸 어떻게 버텼냐는 거야. 왜 중간에 손절 같은 거 할 생각을 못 했냐는 거죠. 제가 또 약간 그게 오만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신념을 포기한 게 없어요. 잘못되더라도. 결국에는 시기가 예, 문제지. 일어날 거였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대표님께도 이제 때때로 카톡에 제 근황을 보였듯이 왜 그러면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왕자 게임 이런 얘기가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거는 예측만 했는데 지금 진짜 연준에서 작년까지는 스탠스가 계속 아까 2% 정도 있잖아요. 물가에서 오만하게 연준도 항상 투자가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죠. 근데 갑자기 돌변할지 이렇게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면 이게 예측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 뭐 여기는 수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쨌든 연준이 빅스텝이든 아니든지 올리기 시작했을 때 최근에 보더라도 서브프라임 때도 보니까는 올리기 시작한 지 16개월,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연초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만한 건 미리 얘기하고 갈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제가 봐서 내년 6월까지, 내년 연말까지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1년 6개월. 저는 3천이 그때까지 안 깨든지 내가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은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 세계가 망하라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 소신으로서 똑같이 연준이 이렇게 했을 때 과거로 서브프라임 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까지 갔던 게 IT 버블이고 서브프라임 때는 50%까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어려운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 예, 그 지식 100년 하에, 데이터죠. 예. 지식하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샀던 이유가 예, 맞습니다. 다시 바뀌지 않았다. 전혀 바뀌지 않았죠. 단지 이게 좀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지금은 자신을 기분이 좋아요. 위로하면서 왜 기분이 좋냐? 별것도 많이 안 떨어졌는데 4,800, 4,200까지 왔는데 연준 의장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 형님이 스텝을 바꾸면서 70에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회복이 됐고 예. 근데 이거는 0.5로 올리기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올릴지도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파트에서는 이거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주식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지식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기준 하에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선택하고 이 주식의 장단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게 과연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마이너스 30이 됐든 50이 됐든 버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유를 전문가한테 이게 해서 그 지식을 내가 흡수해서 내가 신념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주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수 내는 분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려는 이유를. 근데 그분이 공격할 거 아니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지. 내가 계속 해명하면서 네. 그 지식이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ETF 사고 그냥 펀드하고 이게 저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버티면 결국은 회복이 됐잖아요. 그쵸, 그 그쵸. 이상의 수익을 또 줬으니까 예. 그러한 힘은 과연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 그쵸. 가장 기본이지만 이거를 지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